지금부터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종료가 됐고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탄핵 사건이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다. 실제 아무런 일이 없는데 지시 여부를 따졌다. 군 14명만 국회에 들어갔고 비무장 상태였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증인신문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재판관이 발언 기회를 줬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진술의 기회를 달라라고 본인의 의견을 직접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오다 보니 그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다. 그런 불법과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위법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한 결과도 없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실제로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국회의원의 본관에 진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응답을 장시간 듣다 보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지시를 한 바도 없고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기 방어적 진술을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네. 그리고 진기훈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5차 변론기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정 한 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지금까지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이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2시부터 2시 20분이 조금 넘은 시간까지는 양측의 증거에 대한 이제 뭐 체부 결정과 또 증인 추가 증인 뭐 채택 절차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이 내려졌고 또 지금 불출석 사유서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지난 4차 변론기일 때 이제 불출석을 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또다시 소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혀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증거는 동의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맞서면서 일단은 증거 체부는 절차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시 20분이 좀 넘은 시간부터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주신문, 반대신문, 그다음에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이런 절차들이 거쳐지면서 약 2시간 정도 진행이 돼서 4시 21분경 이제 종료가 됐고요. 뭐 이제 계속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사령관이 그런 어떤 의원들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당일에 그런 어떤 수방사의 병력들이 어떻게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초반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국회 측 증인이었기 때문에 국회 측의 주신문이 시작이 됐는데 본인의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증언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에게 조금 유리한 질문이 나오거나, 특히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는 좀 우호적으로 대답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뭐 핵심적인 발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애당초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이 했던 발언 중에서 뭐 이제 말하자면 체포 지시를 들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계속 해왔고 이게 뭐 검찰의 공소장에도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어떤 발언들을 지금 대답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윤 대통령에게 뭐 직접적으로 4인 1조가 돼서 이제 끌어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2시간여의 증인 신문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 증인 신문 종료 후에 직접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 내용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다. 실제 아무런 일이 없는데 지시 여부를 따졌다. 또 군 14명만 국회에 들어갔고 그들은 비무장 상태였다. 상식으로 보면 이 사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은 4시 40분에 속개를 할 예정이고 지금은 휴정된 상태인데요. 조금 전 진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앞으로도 이제 증인 채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2월 13일까지 8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9회 10회도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증인 신청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어떤 핵심 인물일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상당 부분 진술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도움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헌재에서도 이 신청을 인용해줘서 증인 채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더 9회 변론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증인 신문 절차가 모두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증거 조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체 진실을 판단하기에 부족한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명 명령이나 여러 가지 추가 증거 조사를 통해서 변론기일을 더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판단에 부족함이 있거나 또는 양쪽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법률적인 의견이 개진이 되면 이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8회 만에 그칠 가능성보다 9회 10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예전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10몇 회 이상 변론기일을 진행했던 과거의 어떤 전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두 차례, 두세 차례 이상은 변론기일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2월 10일에 그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 그게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때 만약에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 최대행이 바로 임명을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이 그 탄핵 심판 과정 중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임명이 되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과 헌법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관련해서 재판에 관련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런 만큼 초반에 모든 재판을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의견이나 증인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또 서류로서 확인하고 관련된 평의 절차에서 그 내용들을 숙고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평이나 재판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변론이 다 종료되고 선고만 남은 시점에 합류돼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변론 과정에 재판부가 제대로 이제 관여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만을 위해서는 재판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휴정 중이고요. 여인영 방첩 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이제 4시 40분부터 이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 90분씩 잡았잖아요. 한 증인당 90분씩 잡았는데 이번에 그 첫 번째 이진우 사령관 전 사령관의 시간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주신문 뭐 30분, 반대신문 30분, 그다음에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이 각각 15분씩 해서 총 90분이었던 건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신문 사항이 많거나 또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끝나고 추가 질문을 하는 시간들이 또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래도 저번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때의 증인 신문보다는 그래도 좀 비교적 빠르게 끝난 편이고 또 앞에 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2시간 정도가 걸려서 종료가 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시 그럼 그 오늘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증인이 오기 전에 첫 번째 증인 이진우 사령관에 있어서 오늘 출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였는지 또 어떻게 발언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가장 국회 측에서는 묻고 싶은 부분이 과연 이제 윤 대통령에게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느냐, 그 계엄 당일날 그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서 이제 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그래도 이제 끌어내라, 뭐 4인 1조로 해서 끌어낼 수 있고 뭐 계엄을 2번, 3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이제 해라, 약간 이런 식의 지시를 받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진우 전 사령관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고 또 부정하는 취지로 답변을 내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뭐 현장 상황을 물어봤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답하지 않겠다. 또 그리고
대통령에게 첫 번째 전화 이후에도 또 두 번째 전화를 받았냐, 뭐 대통령이 아직도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를 묻지 않았냐 이런 질문에도 뭐 묵묵부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국회 측의 질문에 그래서 이제 뭐 4명이 들어서 1명씩 끌어낼 수 있지 않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이렇게 진술을 검찰에서 증인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고 또 이제 공포탄 관련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 불출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거는 공포탄이 계엄과 관련돼서 불출을 한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 이제 훈련 목적으로 불출을 한 건데 이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취지로 해서 국회에 이제 뭐 무기 소지를 해서 들어갔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이제 일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예.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의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국회 측 질문의 요지였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계속 일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또 이제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대통령 측,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할 때 나왔던 발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계엄 당시에 지금 이렇게 수방사에 병력이 투입되는 이러한 지시가 적법한 지시였느냐라는 질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수방사의 뭐 임무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것들을 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대통령의 국민 담화는 전략 지침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계엄령 선포 조건에 이제 이런 어떤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적법한 지시라고 판단을 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계엄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재평가는 없었느냐 계속 이제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재평가를 하기 전에 상황이 끝나버렸다. 그래도 이제 재평가까지는 하진 못했지만 예. 이런 어떠한 뭐 지시가 있었을 때에는 정당한 지시였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하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계엄이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진호 전 사령관 상황을 보면 국회 측에서 질문할 때는 거의 다 답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물어본 질문 중에서 공수처 그러니까 그 검찰 쪽에서 그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물어봤는데 검찰에서는 진술했는데 오늘은 진술을 안 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전하면 될 것 같다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겠죠. 네. 왜냐하면 위증죄라는 것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 그런 만큼 검찰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질문과 응답인데 지금은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자리로서 정치적인 법률적인 부담도 상당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허위나 객관적 진실과 다른 주장과 어떤 증인신문에 답하는 과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에 대한 처벌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일반 증인이 아니라 본인도 같은 사실관계, 그러니까 일부 축소된 사실관계이지만 내란의 공범으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다 보니 진실을 말하면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자백이 될 염려가 있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금 사실과 다르게 각색해서 얘기했을 때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검찰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지금은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을 거부하겠다,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장면은 처음에 김용현 장관이 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반대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 반대 신문을 거부하겠다라고 최초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지금 나오는 증인들 일부는 본인도 형사 사건으로 이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대로 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법률적인 처벌의 위험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대통령을 둘러싼 여야의 어떤 논쟁뿐만 아니라 이 일반 대중들도 굉장히 관심 갖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이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는 상황에서 예. 본인이 어떤 진술을 했을 경우에
대통령의 불이익한 진술이 됐을 경우에 본인이 받아야 될 정치적인 부담, 이 어떤 국민의 민심에 대한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회피적이고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대답만 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40분부터 이제 심판 속개가 됐는데요. 여인영 전 사령관도 군복을 입고 헌재 심판정에 출석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답변서를 미리 준비했고 국회 측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변호사님, 이 답변서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건 준비된 답변 이외의 질문이 들어오면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증인 신문에 앞서서 증인에 임하는 자가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또 흔하진 않는데 워낙에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일부와 관련해선 그 의견 중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질문, 해당 주신문에 대해서는 나의 형사사건과 연계되어 있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자기 부재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취지가 적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예. 이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본인이 형사사건에서 왜 무죄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오늘의 증인의 절차에서 임하는 내용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2명의 사령관에 대한 증인은 2명의 신분을 굉장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네. 즉 본인들도 기소된 피고인의 신분이라는 예. 자죠.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국민들 앞에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그 사명감이나 책임감보다는 본인의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거나 양형에 참작받아야 되는 목적이 훨씬 더 강하다 보니 이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세세한 질문에 모두 다 응답할 수 없고 내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진술들을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두 증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인영 전 사령관은 조금 전부터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한 상태고요. 이진우 전 사령관과 여인영 전 사령관 지금 보니까 여인영 전 사령관도 지금 정치인 체표 명단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전 이진우 전 사령관과 같은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국회 쪽에 질문이 나오겠지만 그럼 여인영 전 사령관도 보면 일단은 지금 둘 다 구속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은 뭐라고 그럴까 전략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불리한 진술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네요. 초반이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선 이진우 전 사령관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국회 측에서 2024년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 당일 밤에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김용현 전 장관에게서 받은 명단 이거를 수첩에 받아 적으려고 했냐 이제 예. 이렇게 질문을 물었는데 이제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거는 있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은 했지만 뭐 이게 이제 부하들에게 하달이 되는 과정에서 또 부하들이 이제 지시하고 또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서로 이해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진수 뭐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어떻게 뭐 전파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은 형사재판 사안이라서 자세히 말을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앞서 이제 뭐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답변이 제한된다. 그냥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낸 거에 비해서 이제 이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뭐 결론은 뭐 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지만 예. 앞선 이전 사령관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진규 기자는 지금 헌재에서 내부에서 계속 그 정보가 계속 올라오면 그건 수시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 변호사님 그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헌재에서 영상을 한 명의 증인 신문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공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인영 증인의 진술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조금 전에 이진우 전 사령관의 그 국회 측의 질문을 영상을 봤잖아요. 국회 측에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국회 측에서는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많은데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게
재판관의 그 판단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정된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증인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질문에 본인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직접 서명 날인하셨습니까? 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왔군요. 그 조서가 왜냐하면 그렇게 형식적 진정성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순간 헌법재판소에서 증거조사를 통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그런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조서를 직접 작성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법정에 나와서 선서하고 진술을 못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읽을 수 있거든요. 예. 물론 다른 사정에 의해서 진술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위법 행위를 듣지 않았거나 그런 행위를 한 바 없으면 보통의 경우에 증인들은 적극적으로 나를 한명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절대로 그런 지시를 부하들에게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구구절절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답변이 제한됩니다. 거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진술조서에 나온 진술조차 진술하지 못하라는 부분은 결국은 여러 가지 주장과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종합적인 진술에 기초해서 오늘 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이 진술과 관련한 신빙성이 왜 탄핵돼야 되는지를 기록상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신문도 예정된 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 대통령한테 그렇게 지시받았죠? 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 부하들 출동시킨 것은 그 지시를 받고 출동시킨 거고 그 지시가 위법하면 나도 위법한 지시를 했다라는 내란의 위법성을 단계 내 입으로 자백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불리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불리할지 유리할지는 차후에 법원이 판단하는 거지 증인이 그 즉각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진실대로 말하는 게 원래는 예정된 모습이지만 본인에게 어떤 형사재판의 위험성이 있는 진술은 지금 제한됩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들 시각에서는 온당한 태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엄중한 사안에서 내가 형사 책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태도. 그래서 실체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는 사실 온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도 형사법상 이 증인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예. 선서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처벌받거나 내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으면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본인에게 오는 질문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진우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관련한 진술은 좀 답변에 대해서 제한적이다라고 말을 한 반면에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된 질문에는 좀 적극 답변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실체 진실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만 구체적인 진술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제 군 통수권자이긴 대통령의 어떤 명령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무게감이 훨씬 더 국방부 장관이랑 다를 가능성도 있고 현재 대통령과 관련해서 불리한 진술을 법정에서 남겼을 가능성이 남긴다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어떤 압박을 받을 그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법적 지위도 다른 만큼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질문은 상당히 자제하거나 조심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군 사령관들은 대체적으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계적 형식적인 지시를 받아왔죠. 그러니까 예. 어떤 지시가 내렸을 때 나는 위법하지 않고 적법한 명령을 통상시 업무처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은 저에 대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항시적으로 명령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 이 변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통상 그러지 아니하죠. 대통령이 뭐 전시 상태거나 뭐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직접 사령관들한테 전화로 수시로 지시하는 일이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아서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명령과 그 지시가 왜 이루어져야 됐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죠. 예. 그런데 지금 앞서서 이진우 사령관도 제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라고 회피합니다. 즉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건 고의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 내란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세세한 지시를 다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기에는 곤란한 처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진경 기자, 혹시 지금 뭐 저희가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을까요? 우선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이제 국회 측의 증인 이제 주신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우선 앞서 이제 계속 전해드린 대로 이제 이런 어떤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네.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본인이 또 이제 이런 어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렇게 체포 명단을 받고 이걸 이제 그 부하들에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에도 네. 이거는 형사 재판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이고 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본인을 둘러싸고 나와 있던 수사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런 어떤 굉장히 사실과 다른 진술과 증언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한 거 인정하냐? 그거 선관위에 이제 군병력을 투입한 거는 맞다. 네네. 맞다고는 했지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가진 헌법적 권한 내에서 비상조치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했다.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하는 행위를.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부정선거나 뭐 여론조작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도 이해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저번 변론기 일 때의 증언이잖아요. 예. 이제 그 김용현 전 장관에게 말하자면 본인이 지시를 받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을 그런 식으로 납득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지금 투로 그래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을 한 것은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변호사님 보면 그 생각이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도 그렇고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렇고 인정하는 부분은 있었거든요. 몇 가지가. 근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도 선관위에 병력 투입한 거 맞냐 맞다고 말한 게 모든 국민이 CCTV로 본 장면들에 대해서는 인정은 한 것 같아요. 이진우 전 사령관도 국회 군 투입한 거 맞냐 어느 정도 인원수는 조정이 됐겠지만 맞다 이렇게 진술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CCTV가 현존하는 사실관계는 부인하면 사실은 굉장히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대 가능한 한 대통령에게 핵심적으로 불리한 진술이거나 내 형사 재판에 굉장히 불리한 진술로서 향후 다툼의 여지,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답변을 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형사 재판에서 또는 탄핵 심판에서 주된 공방을 하는 것이 병력은 동원했다. 네. 근데 그 병력은 굉장히 미니 병력이었고 그 목적도 질서 유지 차원이었지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선관위원들 뭐 감금해서 뭐 불법적인 조사라고 할 목적이 아니었다. 그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다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 부분, 그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한다던가 불법적인 어떤 감금 행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만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사진과 영상이 다수 남아있기 때문에 예.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증인인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 윤 대통령 측의 체포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을 했고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인현 전 사령관도 체포 지시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오후 5시 반쯤에 예정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에 지금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재판에 넘겨진 상황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앞서 이제 국회 등에 나와서 하는 증언들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뭐 시간 분 단위로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두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형사 재판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 예. 특히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본인과 관련된 그런 어떤 공소장의 내용들도 오늘 굉장히 그 공소장의 내용과 배치되는 진술들도 많이 했거든요. 체포 네. 지시와 관련해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말하자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이제 국회 측도 굉장히 질문을 좀 집중해서 끄집어내려고 할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 이제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탄핵하기 위해서 예. 굉장히 그걸 깎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뭐 그 일환으로 일단 홍 전 차장에 대한 그 휴대폰 통화 내역의 사실조회도 헌재에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렇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도 받아들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이제 홍 전 차장이
있다가 이제 증언을 하게 될 때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박을 하게 될지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게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경우는 구속 기소가 된 신분도 아니다 보니까 오늘 뭐 새로운 증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미 밝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아주 핵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부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에 뒷받침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실관계와 둘러싸서 굉장히 축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또 이제 이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회 질문에 있어서 부가적인 사실관계도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여러 차례 이제 검찰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만큼 그 진술의 내용들을 이제 국회에서 확인했었고 이제 헌재에서 확인하는 차원의 어떤 진술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홍 전 차장의 통화 기록을 달라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요청을 했고 헌재가 받아들였는데 이게 그 홍 전 차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뭐 전략이라고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 전 사령 홍 전 국정원 1차장 입장에서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허위 주장을 한다 또는 과장된 주장을 한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반박할 예정인데 통상의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왜 허위 진술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동기가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어떤 신분에 관련한 사회적인 명예가 있는데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대통령을 모함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을 납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통상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이 동기가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거나 대통령이 처벌되거나 이 탄핵이 됐을 때 유리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종의 동기로 이렇게 진술이 오형이 돼서 과거의 기억보다는 조금 다른 기억 또는 가장된 진술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유리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사후에 접촉한 사람들을 찾고자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오는지 어떤 합리적인 탄핵을 하는지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납득할 만한 논리적인 설명이 따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 증인 이진우 전 사령관, 두 번째 증인 여인현 전 사령관은 지금 심판 중이고요. 두 전 사령관은 지금 체포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마지막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 이제 증인으로 나올 홍장원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체포 명단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증인과 세 번째 증인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이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체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증인들마다 체포에 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렇습니까? 사령관 2명도 진술을 회피하거나 진술을 제한적으로 했을 뿐 네. 과거의 진술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예, 예. 뭐 망치도 등장을 했고 네. 총도 등장을 했고 관련된 이것을 어떤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도 수사기관이 확보했고 예. 다만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이 형사상 불리한 어떤 진술에는 이제 거부한다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예, 같고요. 다만 이제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기소되지 않았고 특히 관련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이 내란 업무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의 죄를 방어할 것이 없고 아는 사실 그대로 이제 기억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소 정치적 그리고 법적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만큼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만 또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나와서 나도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증인들도 존재하게 합니다.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국회에서 증언을 한다거나 다른 자리에서 진술조사에 응하는 것과 다르게 선서를 하고 증인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2명의 증인, 앞서서의 증인은 국회 측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을 답변을 회피했거든요. 예. 그만큼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이제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안타깝지만 실체 진실은 결국은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떤 객관적인 그 증거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오후 2시부터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모레 6차 변론길 예정돼 있는데 모레 6차 변론길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심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헌재가 하루 종일 일정을 잡았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집중 심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증인이 다수 있고 이 증인을 일회에 반나절 수시간만 하다 보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증인들이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기억을 상실하거나 기억의 망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구속된 형사재판에서는 신속하게 증인들을 이제 소환할 수 있고 그 소환의 과정에서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오전 재판, 오후 재판 경임해서 이제 신속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자체가 지나치게 신속하게 한다라고 평가할 수는 어렵고 예.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진기훈 기자 그 새로운 내용이 올라온 게 있을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계속 이런 어떤 군의 이제 병력 파견 예.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지금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예, 예. 국회 측의 주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뭐 기억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형사 재판에서 다퉈야 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뭐 지금 이 질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거나 본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앞서 그런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계속 견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보니까 자막을 봐도 여인영 지금 전 사령관이 비상기험 상황에서 최대한 신중하려고 노력했다. 방첩사 요원이 고초를 겪어서 참담한 심정이다.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부하에 대한 그 마음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 점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 노상원 전 사령관과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관련한 수사 2단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기훈 기자한테 이제 확인할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여인영 전 사령관이 질문에 답을 안 하더라도 어떤 질문에 답을 안 했나 그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계속 아 그렇구나라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치인들의 위치 추적 요청을 또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했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이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지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지호 청장에게 두 가지 협조를 요청을 한 사실은 있다고 일단 답을 한 상태입니다. 예. 합수본이 구성이 돼야 되니까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 그리고 특정 명단에 대해서 위치 파악을 요청을 했다. 라고까지는 대답을 했습니다. 단 이 명단이 조지호 청장이 기억하는 것과 제가 기억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하는 게 달라서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이제 가려져야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5차 변론기 지금 오늘 3명의 증인이 일단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90분씩 잡혀 있기 때문에 5시 30분에 일정대로는 홍장원 전 차장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됐으나 조금씩 첫 증인부터 시간이 좀 지연되면서 조금 시간은 뒤로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의 주신문은 끝났고요.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된 소식이 지금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지금 5시 15분 정도부터 윤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예. 그 전에 이런 어떤 체포와 관련된 그런
국회 측에 계속 질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런 어떤 뭐 품평에 관련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체포 명단이 이제 있으면 이제 그 체포 명단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됐는지를 이제 주로 물어보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는데, 네. 이제 이 체포에 이제 주요 정치인들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법조인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명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좀 이제 어떻게 뭐 대통령이나가 생각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김용현 전 장관과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었는지 이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체포 명단, 그 체포조 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질의가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실과 굉장히 다른 진술들이 있고, 그래서 예. 이거는 형사 재판에서 가려져야 될 일이고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답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반대 신문이 진행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된 지가 이제 한 5분 정도가 됐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증인과 관련해서 국회 측이 신청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그 사령관에 대해서, 전직 사령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인에 대해서는 국회 선관위 직접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그런 명령을 하달했기 때문에 체포와 관련된 걸 상당히 많이 질문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이 군대 그 자신들의 예하 부대 군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시킨 사람들이었고,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 투입을 시켰으면은 어찌됐건 윗선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본인들이 투입을 했을 거고, 그것이 다 뭐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다른 앞선 두 명의 지금 증인들은 답변을 제외하는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가려가면서 답변한 모습이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은 재판관이 궁금한 부분 답변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제 답변으로 실현이 될지는 잠시 후에 증인 신문이 시작되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홍정원 전 차장이 윤 대통령이랑 다른 주장을 하면서 공방을 하게 된다면 재판관이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결국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애써서 이것을 회피하는 어떤 주장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이고, 평가와 관련해서 객관적 사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들의 진술 그리고 공범들이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 간접 증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은 이미 다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질문, 그러니까 검찰 때 물어본 것 중에 중요한 부분만을 이제 주신문을 통해서 물어볼 거고, 이 주신문의 답도 이미 이제 현재 제출되어 있는 수사 서류랑 거의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이 대통령 측에서 이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이 유의미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기억한 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실제 진실이 이랬다, 그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나 이것을 알고 있는 관련자들은 누구누구이다 라고 한다면 신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요. 예. 이 상황에서 실제 앞서 두 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증인에 대한 공방이 조금 더 거세질 수 있는 상황으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체포와 관련해서 여인영 전 사령관 지금 증인 신문 중이지만 끝날 때까지 어떻게 발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장원 전 차장과 여인영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그 14명의 명단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질문과 대답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체포조 명단이 존재하느냐,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느냐. 이게 지금은 여인영 전 사령관이 증인 신문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은 바로 그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같을지가 궁금한데요. 우선은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 그런 윤 대통령 측과의 이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 예. 윤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어떤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하도록 국정원에 협조를 지시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명단과 그런 지시를 전해 듣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뭐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뭐 다 잡아들여서 뭐 싹 다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진술도 내놓고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직접 받은 전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것들이 이제 뭐 검찰 조서나 뭐 이런 어떤 공소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국회와 같은 이런 열린 자리에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 두 사람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또 앞서 이제 잠시 지금은 뭐 신문이 끝났지만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언급을 하면 이 전 사령관도 어제 사실 윤 대통령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나와 있던 부분들 그 내용들을 굉장히 좀 전면 배치되는 주장들을 많이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예를 들면 뭐 윤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로 국회로 가라고만 한 거지 국회를 가서 어떤 임무를 해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았지라는 내용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굉장히 이제 검찰 근데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증언을 받아서 이제 뭐 4인 1조로 가서 끌어내고 이제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들이 이제 그 공소장에는 써져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오늘의 지금 이 탄핵 심판에 나와서는 굉장히 좀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또 이진우 전 사령관도 좀 비슷한 취지,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과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굉장히 좀 내가 인정한 부분도 좀 다른 것들이 있고 또 사실관계가 좀 다르게 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형사재판에서 따져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기도 했었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여 전 사령관도 비슷한 지금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이 본인들의 아까 이제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본인들의 형사재판에 결국엔 유의미한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좀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렇고 또 윤 대통령 측이나 이제 국회 측에서도 이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언을 어떻게 끌어내고 또 어떻게 이 신빙성을 깎아내릴 건지 이 부분들이 이제 오늘 재판에 뭐 하이라이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공소장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윤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도 나왔잖아요. 거기서 새로 드러난 혐의도 있었나요? 네, 새로 드러난 내용이 이제 많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그게 이제 그 주체가 이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 공소장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지금 이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총리와 최상목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에 관련한 문건들은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문건이 나온 거는 이번 공소장을 통해서 처음 이제 나오게 된 얘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는 이전 내용들이 이제 공소장에 좀 새롭게 나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재판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구속 취소 청구라는 건 뭐예요? 네, 구속 취소 관련해서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또는 소멸되거나 했을 경우에 결정으로 취소해달라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라는 건 예를 들면 실제 진범이 잡혔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도망갈 염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데 부인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백을 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진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정과 현재의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는 좀 보기는 어렵죠. 그런 만큼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절차는 일단은 검사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사에게 이렇게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면 보통 검사는 도망갈 염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런 의견을 통상적으로 보내게 되고 법원에서 이제 한 7일 이내에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그런 이유는 뭘까요? 뭐가 변경됐다고 생각해서 청구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은 구속의 결정의 어떤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인데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다가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하다라는 또다시의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죠. 체포영장을 다투다가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그 상황을 이제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적부심 자체를 하거나 또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황에서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보석 청구가 있을 수 있고 구속 집행정지가 있을 수 있고 구속 취소가 있을 수 있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구속 취소 결정이 안 나오고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즉시 항고하더라도 구속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차후에 또 보석 신청이라든가 집행정지라든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함으로써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이제 진 기자께서 그 홍장원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이 오늘 변론의 뭐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해줬는데 그럼 여기서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오늘은. 네, 오늘은 상당 부분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경청하고 또는 눈을 감음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좀 무겁게 듣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인 신문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직접적으로 신문을 한 김영현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선 사실은 대통령이 유도하는 질문에 김영현 장관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증인의 신빙성을 깎아내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질문함으로 인해서 당당함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정대되지 않은 발언이 나온다고 한다거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직접 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하관계가 명확한 군 장성이나 관련된 국정원 직원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인의 어떤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로는 또 온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해서 오늘도 직접 질문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었던 또는 대통령인 사람이 또 증인과 진실을 두고 공방하는 모습도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명 중에 1명은 거짓말을 하는 건데 국정원 차장이라는 높은 공무원과 대통령이 서로 다른 얘기를 했을 때 1명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윤 대통령 측이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잖아요. 이 회피 촉구 의견서가 좀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큰 변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을 하면서 기피 사유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해야 할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관적 추정과 주관적인 어떤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 개개인의 어떤 인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회피해달라는 것을 받아들여 주기에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나 다른 재판관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판사님 불공정하니까 회피하십시오. 이걸 받아주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기피 신청과 다르게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무슨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의무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 그 보니까 여인영 전 사령관이 조금씩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반대 신문에 들어가게 되면서 역시 이진우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반대 신문, 즉 윤 대통령 측의 신문이 진행이 되면서 좀 구체적인 진술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질문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은 본인이 이제 이런 어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지시와 이런 것들이 하달되는 이런 과정들을 합법적인 거라고 이제 인정을 했고 또 이제 모든 과정이 매뉴얼대로 흘러간 거냐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군인인 점을 조금 고려를 해달라라면서 이게 이제 어찌됐건 뭐 오늘 사실 오전에 이 여인영 전 사령관은 본인의 형사재판에 또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이제 직접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TV로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명시적으로 생중계되는 TV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그 짧은 순간에 이게 합법인지 위헌인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군인으로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즉 합법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어떤 이제 그
이런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이런 군 병력의 투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예. 이게 앞서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지금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라는 게 지금 탄핵소추 사유에 보면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게 의원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위법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탄핵하기 위해서 이런 국회의 봉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이게 매뉴얼대로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매뉴얼대로 간 것이었고 뭐 훈련의 일환이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 군인의 투입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이 된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 군인들의 매뉴얼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예.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이 두 전 사령관들도 본인들도 어찌됐건 그런 매뉴얼대로 움직였다고 해야지 본인들의 형사재판상에서의 좀 죄책이 감해질 수 있는 네네.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뭐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다, 뭐 훈련의 과정이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인영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했다 이렇게 진술을 지금 했다고 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다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 차례 그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잖아요. 다시 출석을 할까요? 글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주요 내란 공범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지만 이 행위가 위법한지 몰랐다, 위법한 명령인지 몰랐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개인에 대한 특정 요인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불법적인 체포나 감금을 하려는 인식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만큼 오늘 나온 질문 중에서도 경찰청장과 통화해서 주요 요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물어보는 여러 가지 대안을 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위치 추적을 한 목적과 이걸 통해서 얻어내려는 결과가 특정 요인의 체포는 아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 만큼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인정하되 그 위치 추적의 목적이 불법 체포나 불법 감금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인영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그 증인 신문에서 발언한 내용을 잠시 보면 방첩사 요원에게 무조건 하라 이렇게 지시는 안 내렸다. 욕설하면서 지시한 적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나 보네요. 그 얘기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욕설하며 지시한 적이 없고 포승줄, 수갑 이런 게 그 현장에서도 발견된 게 있었고 사진으로도 나왔는데 이거는 방첩사 요원의 기본 장구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 요원에게 비무장 지시를 내렸다. 이건 인정을 했고요. 합동수사본부를 위한 경찰 인력을 요청했다. 특정 명단 인물에 대한 변호사님이 언급한 것처럼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근데 위치 추적이 그러니까 그게 체포의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그전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체포의 목적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지호 청장이 기억하는 것과 자신이 또 기억하는 명단이 다를 수가 있어서 예, 이런 예. 부분들도 형사법정에서 다퉈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오늘 증인 중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을 빼고는 둘 다 구속 기소된 상태라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발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발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도 있고 예. 또 동시에 이제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지만 본인들이 이제 이런 어떤 군을 투입하고 또 이런 어떤 뭐 명단을 주고받고 예. 이제 이러한 행위들의 의미를 이게 정치인 체포 쪽에선 최대한 돌리려는 의도가 읽히는 대답들입니다. 뭐 지금 보면 국회에 이제 병력을 투입한 것도 어찌됐건 이제 이런 사태가 터지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뭐 군인으로서의 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 행위들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일환이 이뤄진 거지 뭐 구체적인 아까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경우에도 뭐 그래서 이제 국회까지 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도 뭐 가서 구체적으로 뭘 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인영 전 사령관도 지금 마찬가지의 진술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 뭐 이런 장비들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건 기본 장비였다 이런 식으로 좀 의미를 굉장히 축소하고 예. 있잖아요. 이런 식의 질문과 응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길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기훈 기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